당신 이거 못돼? 뭐가? 우리 와이프랑 자볼래요? 이딴 쓰레기 같은 채팅 왜 하는 건데? 와 남의 전화기를 엿보노? 당신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데? 자꾸 내 사진도 찍어대고. 어디 여자가 남자가 하는 일을 알려고 하노? 당장 내 사진 치우라고? 이게 어디서?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어? 오늘 좀 맞자 그냥. 어? 에휴.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저는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지영이 새 어린이집 어때?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미있어요. 진짜 너무 다행이다. 아 맞다. 이따가 하원할 때 외할머니가 데리러 오실 거야. 알지? 네. 근데 엄마, 아빠는? 아빠는 출장이 좀 길어져서 나중에 오실 거야. 네. 우리 지영이 잘 다녀와. 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귀엽네요. 당신 무슨 일인데? 이혼 서류 보냈대. 경찰에 나를 신고까지 하고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맞고 살 수 없다. 그리고 내 사진 인터넷에 올리는 거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넘어갈 거다. 요것 봐라. 그래 뭐 네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뭐 나도 이혼하는 거에 동의. 대신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나는 한 푼도 못 준다. 어? 지영이도 내가 키울 거고. 뭐라고? 당신이랑 같이 산 세월이 10년인데 당연히 재산 분할 해줘야지. 그리고 지영이 양육권? 당신한테 절대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나오시겠다. 어차피 재산은 다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고. 일단 지영이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데려와야지. 이거 두고 보자. 내가 들어가는 거 보자. 에이. 안녕하세요. 지영이 아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은 처음 뵙네요. 예. 오늘 애들 엄마랑 같이 캠핑을 가기로 해서 지영이 좀 일찍 데려갔으면 하는데. 캠핑이요? 어머님께서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날씨가 더워서 급하게 결정한 거라. 미처 말은 못했나 보네요. 이거 좀 빨리 좀 데려갔으면 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지영아. 아빠 출장 끝났어? 출장? 끝났지. 좋아, 어서 가자. 지영아, 아빠랑 캠핑 잘 다녀와. 네. 아빠, 우리 캠핑 가요? 일단 어서 가자. 엄마가 어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될 텐데요. 어머니께 전화 안 드려도 되겠지? 뭐? 애가 없어졌다고? 어린이집에서 뭐라 한대? 캠핑 간다고 아빠가 데리고 가? 일단 알겠다. 끊어봐봐. 당신 지금 뭐 하는 건데? 한마디 말도 없이 지영이를 왜 데려가는 건데? 내 자식 내가 데려간 게 뭐가 문제인데? 당장 지영이 데리고 온나? 뭐하러? 지영이 내 자식이니까 이제 나랑 살 거다. 당신이 무슨 설마
지영이도 때리는 거 아니지? 그러면 내 니 절대 가만 안 둔다. 잘못하면 맞아야지. 아니, 당신도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그거는 폭력이 아니고 훈육이라고 몇 번 얘기했노? 무서운 분이네요. 당신 이거 미성년자 유인죄인 거 모르나? 내가 무슨 인신매매범도 아니고 미성년자 유인은 무슨 그리고 아빠가 자식 데려간 게 무슨 죄인데? 어? 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경찰서 줘. 제가 지금 남편이랑 별거 중인데 남편이 말도 없이 애를 데려가서요. 신고 좀 하려고요. 네. 네, 정말 빠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자, 우선은 미희 씨가 가정폭력을 겪다 못해서 지금 이혼을 결심한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미 씨는 김정명 씨와의 1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 폭언 등 가정폭력을 당해오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 중입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은 처음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게요. 가정폭력이라는 게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고 변호사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체 이혼 사건 중 가정폭력이 주된 유책 사유가 되는 경우가 15% 정도 된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공개한 2024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 수가 23만 6,647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개수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사건 수로 실제 발생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수까지 고려하면 아직도 가정폭력은 만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유책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고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드라마를 보면요. 남편인 김정명 씨가 아내 사진을 SNS에 올리고 뭔가 좀 이상한 의도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처벌을 받아야겠죠?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김정명 씨는 정미 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진 수백 장을 SNS를 통해 유포하고 정미 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에 해당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등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네. 정말 이혼을 위한 증거 자료는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사정인데, 근데 남편 김정명 씨는 그래 좋아 이혼은 오케이. 그런데 재산도 한 푼도 못 주겠다. 양육권도 다 내가 가지겠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김정명 씨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는 정미 씨가 재판상 이혼 시 주장할 수 있는 유책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위자료와 연결됩니다.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되거나 유지된 부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유책 사유와는 무관하며 그 명의가 배우자 중 일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와 상관없이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육권은 부모의 의견보다 미성년자인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성장과 복리를 중시하여 법원에서 양육자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김정명 씨의 폭력성과 변태적인 성적 지향 등이 법원에 소명된다면 양육권 역시 정미 씨가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 이 미희 씨의 말처럼 김정명 씨의 그 성향상 딸한테도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희 씨가 양육권만은 끝까지 내가 갖고 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김정명 씨의 폭력성과 성적 취향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상당히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대화에서 보더라도 김정명 씨는 정미 씨가 지영이도 때리는 것은 아니지라고 할 때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말 안 들으면 훈육을 해야지라고 본인을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왜곡된 가부장적 가치관은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것으로 쉽게 고칠 수 없고 오히려 사회와 상당 기간 격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일단 별거 중인 상황에서 6살인 딸을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데려갔거든요.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속임수 등 부당한 수단으로 깨어 데려간 경우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하는데 드라마에서처럼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당시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와 캠핑 갈 것으로 거짓말을 해서 하원시켜 데려간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인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유인죄가 된다는 건데 이 미성년자 유인죄가 그 법률 형법에 나와 있는 구성 요건이라고 가지고 행위라든지 뭐 처벌 수준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유인죄는 미성년자를 깨어내어 자기 또는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관계, 자유로운 생활 상황을 불량하게 변경시키는 범죄인데 그 목적은 상관없으며 미성년자를 보호, 양육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죄는 성립됩니다. 그리고 유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빠 김정명 씨는요, 지금 아이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니까 유인이 될 수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영이는 6세 미취학 아동이고 특히 엄마의 보호 아래 양육되고 있었는데 엄마로부터 보호 감호권을 위임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기망을 통해 거짓된 정보로 착오에 빠진 아이의 동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없어 김정명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어쨌거나 좀 부모잖아요. 근데 뭐 부모가 자식을 데려간 것을 유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지금 이와 유사한 판결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 미성년자나 보호 감독자를 깨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이런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요? 네, 실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부가 별거 중에 일방 배우자가 자녀들을 임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가 판결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일환으로 또는 일방 배우자를 괴롭힐 목적 등으로 일방 배우자와 자녀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일방적으로 데려온 후에 자녀와의 연락을 두절시키거나 잠적하는 경우까지 있어 배우자는 속이 시커멓게 타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혼을 하는 건 지금 어른들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지금 아이들에게까지 전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좀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드네요. 네, 제가 16년 동안 이혼 사건을 수백 건 이상 담당해 오면서 항상 의뢰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아무런 잘못 없는 아이들은 선택권 없이 부모의 결정에 따라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되는 그 자체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이들은 입이 없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순간 그로 인해 아픔을 겪은 부모가 더 상처받을까 봐 입을 닫고 있는 것이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님을 어른들은 알아야 합니다. 네. 성인이 되어 혼인한 부부 사이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지만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생을 마감하더라도 이어집니다. 제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순간에 최소한 부모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 또 긴 고통을 받고 계셨을 우리 미일 씨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네, 정미 씨,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더욱 혼란스러운 지영이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에 김정명 씨를 미성년자 유인죄로 신고하고 이혼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유아인도 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NS에 미애 씨의 신체 사진을 올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기재한 화면을 캡처해서 증거로 삼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도 추가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김정명 씨의 범죄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그 자료를 이혼 사건 법원에 제출하신다면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마.